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야구의 참견 주제는 유격수, 쇼스탑, 그리고 6, 숫자 6이 되겠습니다. 시청자는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저 사람들이 왜 반바지를 입고 나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저는 글러브까지 끼고 있어요. 정확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제가 유격수, 쇼스탑에 관한 얘기라고 김도환 기자가 쇼팬츠를 입고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반바지를 입고 나가지고 이게 지금 나이가 지금 이게 지금 가뜩이나 저같이 이게 다리가 짧은 사람은 다리가 더 짧아 보이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반바지를 쇼팬츠를 입고 이렇게 방송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유격수 얘기를 하면서 쇼스탑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반바지를 입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유격수, 쇼스탑 숫자 6인데 6에 대한 의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록지 적을 때 유격수에게 부여된 넘버가 바로 6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숫자 6의 의미를 벌써 눈치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유지현 해설위원의 선수 등번호가 6번이었었죠? 그러네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운이 좀 좋은 케이스였어요. 아, 그래요?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6번을 달 수 있는 환경이 좀 계속 있어요. 6번이셨어요? 근데 또 프로에서는 사실은 신인 선수가 자기가 본인이 학생 때 달았던 번호를 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런데 다행히도 제 선배였던 민경삼 지금 사장님께서 제가 이제 들어가는 해에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6번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6번을 좀 달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감독할 때도 이제 감독 때도 6번이셨잖아요. 6번을 좀 맞아요. 달았던데 이제 그 이유는 프로 들어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지금 흘러갔던 어떤 이런 처음의 마음, 초심 뭐 이런 것들을 좀 처음 다 감독이 되더라도 그때의 마음을 가져가서 또 제가 감독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 또 그런 의미에서 좀 6번을 좀 오래 달게 됐습니다. 유격수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등번호 7번을 대명사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6번을 선택하셔가지고 또 감독 생활까지 6번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숫자 6에 대한 의미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제가 유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항상 뭐 유격수, 쇼스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유래가 과연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건가요? 네, 메이저리그 초창기 때 헨리 스탑이라는 선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내야에서 3루와 유격수 사이에서 커트하고 짧게 끊어가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스탑, 숄 스탑이라고 해서 숄 스탑이라고 이런 유래가 생겼고요. 또 한 가지는 메이저리그 초창기 때 10인에서 12인이 야구를 하는 시절에 내야와 외야의 중계 플레이를 하는 커트맨, 짧게 끊어가는 커트맨이 있었는데 그 위치를 쇼스탑으로 부르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한자로도 재밌는 게 놀유자의 7격기입니다. 유격수 할 때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정말 날아다니면서 놀기도 해야 되고 기동 타격대처럼 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또 있었다는 거 오늘 또 새롭게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쇼스탑에 관한 얘기, 유격수에 관한 얘기 반바지를 입고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 유격수에 관한 오늘 모든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마추어 학생 선수들 그리고 또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아마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도 아마 오늘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오늘 시청하시면은 또 유튜브로 함께 보시면은 공부도 굉장히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자리를 옮기고 유지현 해설위원 남아서 오늘 좀 시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 야구의 참견 유격수 쇼스탑 숫자 6 오늘 주제 함께 하겠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격수 중요한 자리다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유격수는 중요한 자리일까요? 뭐 일단은 그냥 아주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움직임이 많은 수비죠. 가장 움직임이 많다. 근데 유격수 자체가 어떤 수비 범위도 가장 넓고요. 그다음에 유격수는 내외야의 안타나 여러 가지의 주자가 상대 팀의 어떤 주자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움직임에 또 중계 플레이, 또 릴레이 플레이 이런 부분들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격수에서는 굉장히 또 영리해야 되거든요. 영리한 유격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팀 컬러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꾀돌이라는 별명은 정말 아주 적절한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요 늘 얘기하지만 다른 거로 별명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꾀돌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포장을 해주셨고요. 그냥 잔머리 뭐 이런 거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좀 더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약간 좀 기술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중계할 때 보면은 예전 해설위원분들이나 또 감독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유격수는 빠르게 발을 움직여서 공을 가운데 놓고 두 손으로 잡아서 1루의 송구를 오버핸드로 안정적으로 해야지 유격수의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세요? 아니,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이제 야구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무조건 정면으로 가 잡어. 맞아요. 네. 제가 다리 이제 사이에 간단하게 놓고 잡어. 잡아요. 그런 얘기 많이 정면으로 잡어.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배울 때 학생 때 배웠던 어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지면서 좀 이제 미국 야구가 좀 들어오면서 했던 부분이 백핸드를 잘 써야 된다. 네. 잡는 것만 해가지고 아웃을 되는 게 아니다. 특히 유격수는 특히 삼루간 쪽 본인의 유격수의 오른쪽 타구. 이것에는 삼루간 쪽이 굉장히 멀고 그걸 잡아서 일루 쪽에 송구시켜서 아웃을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잡는다고만 이게 아웃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나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 그런데 삼루간 타구이기 때문에 삼루간 타구를 굉장히 송구의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중심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루까지 던지는 데 있어서 중심을 못 쓰잖아요. 중심이 높을 수도 있고 중심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고 강한 송구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백핸드를 잘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는 뭐 캐치볼 할 때부터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캐치볼 할 때부터 상대가 이렇게 있으면 늘 오바 무조건 오바로 던져 또는 무조건 두 손으로 잡아 오바로 던져 그랬는데 현대야구에서 가장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원핸드를 잘 써야 됩니다. 네. 옛날에는 원핸드로 잡고 원핸드 잡으면 너 건방 져. 진짜로. 너 겁못 들었어. 그래요? 네. 건방 져, 겁못 들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투핸드보다는 원핸드로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핸들링, 손목에 힘을 빼고 원핸드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유격수는 세 가지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 삼루간 쪽의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중심이 가든 아니면 백이든 이때는 오버스로가 맞아요. 오버스로 맞는데 나의 유격수의 정면 타구에서 왼쪽 타구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오버스로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일루수가 잡는 입장에서 조금 시야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회전이 조금 더 꽂히면서 어려운 경우 와일드하게 공이 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일루수한테 가장 편안하게 공을 던져주는 거는 회전이 이쁘게 간다. 이게 가장 좋거든요. 공이 와일드하고 강한 것보다 공이 회전이 이쁘게 가는 어떤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어떤 그 아웃카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버보다는 쓰리쿼터 또는 좀 더 앞에 타구는 사이드 그다음에 러닝 스로 같은 경우는 언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이드로 유격수가 던진 공이 날린다고 그렇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경기를 못 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대표적인 케이스도 저고요. 아, 그러셨어요? 저도 이제 제가 가장 어깨가 안 좋은 유격수였잖아요. 어깨가 가장 안 좋은 유격수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다리 움직임으로 이제 커버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다리를 던지는 바람에 약간 사이드로 던지긴 했는데 요거는 회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회전의 문제가 이걸 어떻게 끝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바로 보내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휘청하면서 날린다 그럴까? 이런 부분은 이제 회전이 좀 안 좋겠죠. 근데 던지는 방향으로 손목이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유격수의 어떤 그 성장, 유격수의 어떤 커가는 과정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오지환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지환 선수의 시작과 어떻게 보면은 성장 모두 다 지켜보셨고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지환 선수는 현재 KBO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유격수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지환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이 한 있었을까요? 15년 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5년 전으로요? 네, 한 15년 전에. 오지환 선수는
유격수라는 평가를 정확하게 받은 시기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지환은 2018년까지의 오지환의 유격수와 2019년부터 유격수 오지환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름이 다르고 완전 유격수에 대한 어떤 이런 평가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얼마 안 됐죠. 예. 그러네요. 네, 얼마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템포, 본인의 성격이 조금 급해요. 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그래요. 실생활에. 초창기 때 같은 경우는 중심이 오른발에 중심 잡고 왼발에 넘어갈 때 중심이 오른발 왼발이 되면서 중심 잡고 스텝이 가야 되는데 오지환 선수가 안 좋았을 때는 오른발에 왼발이 넘어갈 때 이 다리의 중심보다는 상체 쪽으로 이렇게 먼저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에도 글럽이 내가 봤을 때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지환 선수가 가장 그 문제점이었던 게 글러브에서 논다. 또 하나는 오지환 선수가 이 글러브의 그 위치가 핸들이 좀 잘못됐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고 옆에서 치는 타고 오면 옆에서 그렇기 때문에 포켓보다는 면에 잡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늘 공을 잡는데도 왜 공은 지한이는 왜 공이 보이지? 이런 바람에 조금 더 적을 해다가 중심까지 가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타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책이 많았던 겁니다. 저도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 감독님의 전매 특허 있잖아요. 3루간 그 깊숙한 땅볼을 네. 벤트레그로 이 막아놓은 다음에 1루에 뿌리는 거. 원조시니까 오지환 선수를 어떻게 좀 뭐 교육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떻게 가르쳤는지 궁금합니다. 참 원조라면 좀 창피한 거고요. 예, 뭐 유격수 중에서 제가 어깨가 약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3루간의 타구를 아웃을 시키려면 제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죠. 여기라고 치면 예.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먼 거리를 쫓아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빨리 벽을 만들어가지고 벽을 만들어서 바로 밀리지 않고 바로 일어나면서 송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잡고 뒤로 넘어가는 한 스텝을 줄이자. 벽을 만들어 줄이자. 그래야지 조금 더 어깨가 강한 선수보다 내가 아웃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펑고를 받으면서 참 많이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를 오지환 선수도 감독님이 직접 펑고를 예전에 쳐주신 걸 제가 보긴 봤는데 엄청 그걸 많이 이제- 쳤죠. 이제 네. 제가 이제 오지환 선수를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는 예. 절대적으로 지한아 너는 이제 나하고 이제 훈련할 때는 백핸드라는 거는 너는 잊어버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했냐면 물론 맨 마지막에 완성된 아까 처음에 완성된 백핸드를 잘 써야 되는데 이거부터 습득을 하게 되면 다리를 안 쓸 확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오지환 선수는 완성형 유격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빨리 발전을 시키려면 핸들링보다는 잡는 것보다는 다리의 움직임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본인도 이제 했던 거죠. 중심이 가다 보면 중심이 미끄러지거나 빼앗기거나 이러면 송구 동작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3루간 깊은 거는 벤트레그 슬라이딩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연결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거를 자연스럽게 터득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벤트레그 슬라이딩을 한 시점은 사실은 몇 년 지나서부터 시작을 한 게 맞아요. 유지현 위원이 생각하는 유격수에 필요한 자질 한 5가지로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그렇죠.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이제 5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다리의 움직임. 다리의 푸드와 푸드. 다리 움직임. 그 다음에 유격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송구 능력, 강한 송구 능력. 또 유격수로서 변형된 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핸들링. 세 번째. 네 번째가 센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걸 포괄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도 좀 편안해 보이는 안정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더 많을 텐데 뭐 5가지를 요약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특히 이제 푸더크 부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중계 들을 때 하일성 위원께서 유지현 위원의 네. 그 당시 LG 트윈스의 그 야전사령관 6번 유지현을 엄청나게 극찬했던 걸 제가 중계 방송마다 네, 네. 그 기억을 굉장히 하거든요. LG의 게임 메이커인 유지현 선수를 어떻게 승부하느냐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푸더크를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푸더크를 기를 수 있는 뭐 키울 수 있는 비법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스스로 강한 억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유격수에서 살아남으려면 조금 더 어떤 거를 노력해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한 발 쓸 때 내가 한 발 반, 두 발을 써야지 조금 더 중심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쉽게 야구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강한 어깨를 갖고 있는 선수들은 똑같은 위치에 예를 들어서 위치가 내가 한 두 발 정도를 가야 되는 위치라도 그냥 하나, 둘, 셋에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연결 동작에 있을 때 어깨에 대한 어떤 이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가서 먼저 가 있는 거죠. 더 스텝수가 더 예. 많아지는군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더 중심을 만드는 상태에서 공을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잡을 때 잡는 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중심을 더 만들어 놓는 상태에서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리 움직임을 조금 더 남들보다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고 훈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러면요, 전 문득 떠오르는 게 타구 예측을 잘 하셨잖아요. 네. 그건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루수나 일루수랑 다르게 예. 유격수는 유격수가 딱 섰을 때 일단 투포수 간의 로케이션을 알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유격수는 이게 몸쪽으로 첫 간다, 번째. 바깥쪽으로 예. 간다. 그래서 생각할 게 많다는 거예요. 투포스 사인도 알아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사인도 알아야지, 시프트 사인 알아야 되지, 뭐 등등등등을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인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는 투수고 지금 바깥쪽 사인 났어. 그리고 지금 타자가 어떤 유형의 타자야. 이런 것들을 벌써 투수가 던지기 전에 다 계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타구가 방향이 어느 정도 그렇죠. 갈 것이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100%는 아니겠죠. 그리고 반대 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0%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미리 각도를 그려놓고 내가 어디 수비치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삼루수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 하나, 둘, 배트에 맞는 순간. 근데 유격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투구가 좀 궤적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제자리 스텝이 아니라 조금 더 방향성을 먼저 하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트에 맞는 순간에 똑같이 떨어지면 아마도 왼쪽 타고 왔을 때 오른발이 이렇게 못 넘어가요.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이제 발자국을 보시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갑니다. 맞아요. 이렇게 돌아서 가죠. 그러면 공이 있으면 공을 앞부분에 가지고 먼저 가서 미리 가 있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스텝을 하게 되면 볼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늘 뭔가가 중심이 흐트러지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포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격수 같은 경우는 특히 첫 발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발 스타트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지금 이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숨을 약간 좀 고르세요. 약간 숨 쉬시죠. 물 좀 드시고. 물 좀 먹을게요. 네, 그러세요. 제가 수강료가 한 100만 원 해도 저는 올 자리였는데 이 앉아서 제가 공짜로 그러니까. 듣고 있으려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재능기부 위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 영상으로 제가 진짜 이제 엄청 현장-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현장에도 나왔고 이제는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이런 좀 방법들 네. 뭐 이렇게 색다른 게 아니라 다 색다른 게 아닌 거고
조금의 방법의 차이가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러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유지현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 차이는 아니거든요. 어떤 그렇죠. 방법의 그렇죠. 차이가 조금은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유지현 위원께서 뽑은 유격수의 5가지 중요한 부분, 자질 뭐 이런 걸 했을 때 푸드웍, 어깨, 핸들링 센스, 안정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요 5가지로 봤을 때 우리 역대 유격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역대 유격수 뭐 베스트 3 누구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김도훈 기자는 역대 유격수 베스트 3 누구 꼽으시겠어요? 2박 3일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저는 80년대 어렸을 때 추억 보정, 네. 90년대 보정해서 김재박 감독님, 유지현 감독님, 유중일 감독님을 저는 이 세 분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세 분. 네. 유지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동경하면서 본 선배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야구를 처음 시작하면서 유격수 위치를 갈 때 제일 먼저 김재박 감독님, 그리고 프로 생활을 하면서 유중일 감독님, 그다음에 제 후배인 박진만 감독.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훌륭한 유격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 분 공통적으로 이종범 선수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이게 여러 이게 뭐 포털 사이트나 뭐 이런 그 토론장에서도 이종범 그 유격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유격수로 보낸 시즌이 길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그 선배 유격수와 비해서는 레전드급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종범 코치가 말 더듬지 마시고 이정문 이거 얘기를 보실까봐 제가 사실 인터뷰도 좀 요청을 드린 게 있어가지고 보실까봐 저 이제 당연히 베스트 5 안에 드는데 4.5 시즌이라서 시즌이 짧아서 뺐습니다. 제가 4.5 길지 이종범 않으니까. 코치가 뭐 대유격수가 아니다라서 뺀 건 아니고 시즌이 너무 짧아가지고 뺀 거지 어마어마했죠. 4.5 시즌을 뛰고 일본에 진출했을 정도니까요. 아마 많은 야구 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신 그 세 분 정도 아마 다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류지현 해설위원이 보는 김재박 전 선수, 류중일 전 선수, 박진만 선수 이 세 선수의 특징,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특징들이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있을까요? 이제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 중에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특징적인 제가 간단하게 간추려서 얘기하면 김재박 감독님은 굉장히 이 발을 많이 쓰시는 감독이셨어요. 굉장히 푸드웍이 좋고 굉장히 유연하시고 이게 좋고 또는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굉장히 창의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셨습니다. 창의적인 네. 플레이. 지금 주자가 1루에 있는데 우중한 타구가 좀 났어요. 그럼 대부분은 2루수가 컷오프맨, 그다음에 유격수가 트레일러맨, 2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1루 주자가 빠른 주자다. 그러면 조금 더 홈에서 좀 더 아웃 카운트를 늘리려면 어떤 게 더 경쟁력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컷오프맨으로. 그런 등등의 또는 어떤 주자의 움직임에 따라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이제 인상에 남고요. 그다음에 유준일 감독님은 백핸드를 굉장히 잘하시고, 그다음에 유준일 감독의 또 장점은 원스텝. 원스텝 어깨가 좀 좋은 어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원스텝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확히 던지시는 분이에요. 보통은 유격수들이 그 공에 실밥을 잘 못 잡아가지고 회전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해서 던지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유준일 감독님은 정말 원스텝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유준일 감독님만의 리듬이 하나 있어요. 본인만의 이제 유격수마다 리듬이 다 다르긴 한데 유준일 감독님은 하나 그다음에 타구 유형 그러니까 첫 번째 배트 맞는 순간에 하나 그다음에 바운드의 어떤 리듬 따라서 같이 다시 안드는 또 이런 부분 리듬들이 굉장히 확실하게 잘 되어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박진만 감독은 아까 나왔던 예상 수비. 타구의 그 방향이라든가 박진만 이런 것들. 감독은 박진만 감독도 정말 많은 연구들을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만 감독은 다 아시겠지만 발이 그렇게 빠른 맞아요. 선수는 아니에요. 발이 빠른 선수는 아니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배트에 맞기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때 박진만은 왜 공에 먼저 빨리 가 있지?
어려운 타구인데 왜 벌써 가 있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이런 부분들로 좀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레전드 유격수 3명의 어떤 특징 이런 부분도 약간 차이점이 있고 각 그렇죠. 선수들마다 네. 어떤 장점도 분명히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그 레전드 유격수의 뒤를 잇는 현 KBO 리그 유격수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 요즘 각 팀에 보면 젊은 유격수들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유망주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 유격수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수들이 바로 삼성 라이온스의 이재현 선수, SS 랜더스의 박성한 선수 그리고 NC 다이노스의 김주원 선수가 그 대표적인 아마 3명의 그렇죠. 젊은 네. 유격수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젊은 3명의 유격수를 아까 말씀해 주신 그 5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유지현 의원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한 선수 한 선수 그 선수에 대한 어떤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는 순서를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라이온스 이재현 선수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선수의 풋워크, 어깨, 핸들링 센스, 안정감에 대한 점수 먼저 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각형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재현 선수에게는 풋워크 7점, 어깨 8점, 핸들링 6점, 센스 7점, 안정감 7점을 부여를 하셨습니다. 핸들링이 점수가 좀 약간 낮게 나왔네요. 이재현 선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저는 핸들링하고 풋워크는 같이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지 조금 더 좋은 포구를 할 수 있다. 포구에 있을 때 핸들링만 좋다, 풋워크만 좋다 이게 아니라 같이 연결됐을 때 훨씬 좋던데 이재현 선수는 좀 더 이렇게 대형 유격수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폭이 좀 더 움직임의 보폭이 다른 사람 선수보다는 좀 큽니다. 뭐 짧게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보폭이 좀 큰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핸들링에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재현 선수의 실책이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면 늘 한결같이 바운드가 본인한테 딱 몸 앞에 와주면 굉장히 좋은데 메타가 그렇게 안 오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를 들면 했는데 여기 지금 이 지점에 떨어지는 타구가 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면 어떤 방법을 써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재현 선수는 여기 때 이렇게 두 손을 미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나와요. 밀어버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핸들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깨를 쓰는 거죠. 미는 이런 동작이니까. 이런 동작이니까. 예.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이재현 선수는 처음에 보폭이 좀 크다 보니까 좀 거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앞에 타고 왔을 때 거기서 보폭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밀어버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뭐 실책하는 어떤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재현 선수가 게임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시즌 초반보다 지금 훨씬 좋아졌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뭐 개선을 해 나가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예. 이재현 선수의 장점은 일단 공격 쪽에도 굉장히 대형 유격수가 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굉장히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한 가지 아까 저희가 그 유격수가 오바드로 네네네. 예전에 예. 이재현 선수는 작년에 제가 생각하는 이재현 선수는 늘 어느 방향의 타구가 와도 늘 위에서 오, 그래요? 네, 이런 경우 또는 공을 잡고 나서 공을 잡은 위치에서 바로 그 무릎의 높이가 이어지면서 연결이 아니고 잡으면 일어나서 오버스로 이런 유형으로 조금 많았다면 지금은 사이드 언더를 다 쓰고 있어요. 아,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예, 있군요. 최근에는 왼쪽 타구에 오버스로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사이드 성장했네요. 스토로 던지는 그림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이 이거 다 보시고 저희 기자들은 못 봅니다. 그런 거. 그럼요. 오늘 이런 얘기 아마 이재현 선수도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재현 선수에 관한 평가를 해주셨고 또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해주셨습니다. 다음 볼 선수도
평소에 중계 때 유지현 해설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선수고 좋은 평가를 항상 많이 하시는 선수인데 바로 NC 다이노스의 김주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김주원 선수에게는 유지현 해설위원께서는 풋워크 8점, 어깨 8점, 핸들링 8점, 센스 8점, 안정감 7점 굉장히 고른 점수를 주셨네요. 제가 사실은 제가 솔직해야 되는데 네. 안정감에 사실은 9점을 줬었어요. 9점에서 7점 네.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 경기, 최근 네. 경기에서의 모습이 네. 실수를 안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타구의 실책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 쌓고 이러다 보면 늘 수 있어요. 근데 유격수가 좀 더 아까 안정감이라는 표현을 쓴 게 그냥 일반적인 실수가 아닌 게임이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해줘야 될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야도 넓어야 되고 아까 제가 영리해야 된다는 어떤 표현을 좀 썼잖아요. 최근 경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플레이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마음만 급해서 최근 경기도 저 강인권 감독이 토요일 경기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송구가 좀 약간 예, 그랬죠. 송구가 하지 말아야 굳이 되는 거기에다가 던지지 않아도 그렇죠. 되는 공을 그렇죠. 예, 그냥 눈에 보여진다고 그거 던지면서 아마 게임 초반에 아마 대량 실점하면서 이래 바뀌었- 네, 했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유격수라는 부분이 어렵고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 다른 플레이도 굉장히 시야도 넓고 영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안정감에서 제가 이제 점수를 좀 깎으셨군요. 점수를 깎았고요. 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발전 속도가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원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네. 김주원 선수의 플레이의 특징 어떤 점이 좀 장점 특징 어떤 아니 점이 김주원도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생각해요? 이지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주원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송구 실책이 좀 많았어요. 송구 실책이 네, 송구 실책이 잡고 딱 정형화된 잡고 두 손 잡고 오바들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런 기본에 것들이 입각한.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중심이 좀 흐트러지면 조금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해가지고 오른발을 빼기도 하고 뭐 왼발을 들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붙여놓고 던지려고 하니까 중심이 안 되는데 또 던져버리고 이러면서 실책이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중심이 넘어가면 돼요. 넘어간 다음에 이걸 하면 좋은데 안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안정감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 실책 수는 조금 많지만 발전 속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주원 선수도 공격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예,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아마 유지현 위원의 표현대로 하면은 아마 정말 우리나라 대표하는 유격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선수라고 최근에 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지금 뭐 3명의 선수를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최근에 뭐 김희집 선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유격수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 쪽에서도 젊은 선수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안재석이라는 선수도 좀 안타까워요. 굉장히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1, 22, 뭐 지금 이런 나이의 선수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유격수들이 좀 꽤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선수가 바로 박성한 선수, SS 랜더스의 박성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박성한 선수는 지난 시즌 뭐 팀 우승팀의 유격수까지 맡았던 선수가 되겠는데 류지연 해설위원이 평가한 박성한 선수는 풋워크 8점, 어깨 7점, 핸들링 8점, 센스 9점, 안정감 9점. 센스와 안정감은 9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환 선수가 지난해에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랜더스가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세요? 정말로 타이트한 경기, 터프한 경기를 할 때 같은 경우 그때 타고 갔을 때 사실은 그런 거 하나로 투구수를 늘리고 마무리 투수가 흔들리고 이런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박성환이라는 선수는 화려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견고합니다. 예. 견고하다. 그러니까 막 이쁘진 않아요. 폼이 막 이쁘고 뭐 공 던지는 메카닉은 막 이쁘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내용이 있고 견고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고
제가 이제 안정감이라는 어떤 그런 5번째에 넣었던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선수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3명의 유격수, 젊은 유격수 얘기를 하면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 뭐 이런 얘기를 좀 주로 했는데 유격수가 갖고 있는 압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젊은 유격수들이 아무래도 팀의 수비 어떤 중심이 되다 보니까 멘탈적인 면에서도 좀 압박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멘탈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타구가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유격수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변형된 바운드, 뭐 생각지 못했던 바운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오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건 지금 정말 옛날 얘기지만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이런 선수들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렇겠죠. 예. 첫 번째 아까 박진만 감독이 얘기했듯이 미리 사전에 그런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분명히 타고 왔을 때 결과는 사실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음도 준비가 돼 예. 있어야 된다. 그렇죠. 플레이가 끝난 다음에 최근에도 화면에도 많이 나와요. 자기가 본인이 잘 잡고 본인이 아웃 시킴에도 불구하고 끝난 다음에 저는 요거는 좀 안 했습니다. 숨겨야 돼요. 숨겨. 본인이 그거를 굳이 밖에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건 그만큼 내가 긴장을 했다, 불안해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표현도 안 하고 좀 더 표현을 감출 줄도 알고 사전에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고 대비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3명의 선수, 뭐 시간 관계상 3명의 선수밖에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젊은 유격수 아까 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 중에 그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유격수 계보 이율 선수가 나오겠죠? 아, 그럼요. 예.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예. 분명히 아직 뭐 오지환 선수도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렇죠. 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성장 속도로 보면 굉장히 좀 젊은 선수들이 유망도 하고 성장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뭐 지금 2023년이잖아요. 조금 한 2025년도 되면 어떤 최고의 유격수가 판도가 좀 많은 선수들로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젊은 유격수, 더 좋은 유격수가 많이 그렇죠. 나올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팬들도 보면서 야구에 대한 이해도나 이것도 좀 넓힐 수 있다고도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제 학생들, 네. 아마추어 학생들이 좀 보면서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을 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제 오지환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잘한다는 게 일단 제자리가 아니라 공간을 만들 줄 알아요. 공간. 예, 공간. 그러니까 제자리로 일자리에 선다 그러면 공간을 공하고 부딪히게 되죠, 이렇게. 근데 공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김지현 선수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지금 넘어지는 어떤 상황이 지금 나오긴 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격수는 이 스텝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유격수들이.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서는 절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개걸음이라는 표현을 옆으로 가는 개걸음. 네. 예, 예. 옆으로 이런 스텝을 가서는 절대적으로 중심을 우측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빼앗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5 스텝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 둘. 와. 네. 스텝이 좀 특히 특이하네요. 왼발로 이 스텝이 되지 않으면 중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중심 다 넘어가요. 왼발로 이 스텝을 만들어내면 중심 만들고 다시 왼발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일루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일루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텝이 분명히 필요하고 화면에는 아까 김주현 선수의 예. 주자가 일루 때 좋은 플레이 했던 거는 이 스텝이 나와요. 넘어갔는데 중심이 넘어가거든요. 오른쪽 발이 축을 이뤘기 때문에 넘어가면서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 스텝을 안 했으면 뭐 하나 그냥 뭐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는. 예, 그가 아마 글러브의 어떤 그런 위치도 위에서 내려가는 아마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는, 유격수는 3루간에 타고 오면 절대적으로 이 스텝은
필수다. 이거는 우리 사회인 야구 하시는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우리 학생 야구하는 선수들은 꼭 좀 이 장면을 봤으면 좋겠네요. 네.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유지현 해설위원께서 지금 이 프로그램 혹은 유튜브로 너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학생 야구, 특히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을 위해서 이 훈련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앞에서 여러 가지 기본기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훈련은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게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좀 하나 좀 설명 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학생들 야구나 뭐 제가 뭐 LG 트윈스 있었을 때 LG 트윈스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보면 그냥 일반적인 펑거 받고 송구 스트라이크 연습하고 펑거 받고 스트라이크 연습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퍼센테이지가 많게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대야구에서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비디오 판독이 생기다 보니까 슬라이딩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 맞아요. 뭐 예. 한 손 뺐다가 오른손 맞아요, 들어가고 맞아요. 뭐 맞아요. 예, 하고 예, 예. 뭐 이게 돌아 예, 들어가잖아요. 뭐 맞아요. 별의별 예. 슬라이딩 기술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야구에서 포수도 마찬가지지만 2루 베이스 안에서 태그 연습을 그냥 소홀히 했다가는 태그 연습. 예. 소홀히 했다가는 조금 헌납하는 주자를 아웃카운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헌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훈련의 어떤 그런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이 연습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훈련인지 좀 보여주세요. 이제 뭐 여기 실내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왔을 때 뭐 제가 이제 유격수고요. 김 기자가 있는 방향이 1루 주자가 지금 뛰어오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포수가 가장 이상적인 공을 베이스 앞에 떨어지면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매번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매번 그렇지가 않아요. 네. 너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훈련을 많이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공을 지점을 만든 거는 태그하는 슬라이딩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자가 들어오는 슬라이딩 지점.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포수의 송구가 주자 쪽 슬라이딩하는 지점에 조금 가깝게 몸에 부딪힐 수 있고 좀 먼 이렇게 왼쪽으로 흐르는 어떤 이런 공일 때 이런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공이 베이스 위라고 얘기를 하지만 포수의 가장 좋은 공은 사실은 주자 쪽 여기가 가장 몸을 태그해서 팔이 아닌 등을 태그했을 때가 아웃 카운트를 높일 수 있을 어떤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던져주시죠. 그래서 보고 그냥 예를 들면 보통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 주면 이렇게 훑어버리는. 훑거나 굳이 슬라이딩 기술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뭐 타이밍상으로 아웃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이러면 됐거든요. 사실은 이런 타이밍에 안 닿아도 기술을 아웃을 쓰면 수- 안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이제는 때문에 태그도 세밀하게 들어가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꼭 포구 후에 꼭 보면서 뭐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공의 위치로 슬라이딩 위치를 그렇죠. 어느 정도 추정을 해놓고 그 지점에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베이스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왼손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죠. 이랬을 때 여기죠. 바로. 그리고 중심이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공을 받았다고 중심이 절대로 안 좋은 게 슬라이딩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꼭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그다음에 요 마지막 부분은 왜 베이스 바깥으로 공이 나와 있지? 그러게요. 왜 여기다가 태그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슬라이딩에 거기까지 가지는 예.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설명해 드리면 이 슬라이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슬라이딩을 하고 그 탄력 때문에 밀려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많죠. 그렇죠. 보통 보면 그 밀려나도 예, 밀려나도 베이스가 떨어져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지키고 1, 2까지 밀려날 수도 있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훈련을 했을 때 자세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훈련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김 기자님 송구 좋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와, 이 동작 하나하나 이거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고 그 당시 유지현 의원의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은 얘기였었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 야구하는 아마추어 우리 선수들 그리고 또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아마 오늘 큰 도움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게 지금 환경이 좀 그라운드에서 좀 넓거나 그러면 더 좋았죠. 넓거나 맞아요. 또 시간을 많이 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한정된 공간,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정리가 잘 해서 말씀을 드렸는지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순서인 것 같은데 유격수 자리 다시 만약에 야구를 시작한다. 그래도 유격수를 한번 더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제는 나 꾀돌이 말고 나 거포 홈런 타자 해보고 싶어 어떤 게 하고 전 싶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 유격수. 저는 무조건 유격수입니다. 그러세요? 유격수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네, 조금 남다른 것 같기도 좀 하고요. 뭐 사실 2002년도에 잠깐 저 팔꿈치 수술 이후에 잠깐 이루수를 한번 갔다 온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사실 플레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장 익숙해져 있었고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그 위치가 유격수였다.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유니폼을 벗을 때는 유격수에서 이제 유니폼을 벗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는데 아마 다시 야구를 하더라도 유격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많은 선수들이 유격수 하다가 사실은 나이가 좀 들면 2루로 전향을 하거나 유격수를 은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지현 의원은 결국 유격수로 은퇴까지 하셨으니까 유격수에서 아마 모든 것을 다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유지현에게 유격수란? 참 이렇게 참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다. 네, 가장 친한 친구. 뭐 저한테는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꼬마일 때는 야구한다 그러면은 다들 유지현 같은 김재박 같은 유격수가 난 하고 싶어 포지션 그런 걸 했어요. 요즘은 다 투수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근데 유격수란 자리가 사실은 야구에서는 거의 꽂히고 가장 매력적인 수비 위치가 아닌가 포지션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런 어떤 매력적인 그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김도환 기자 그리고 유격수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신 류지연 해설위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